우리가 이제 볼 것 중에 하나가 지각의 발달, 지각 퍼셉션. 이 지각 발달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대뇌하고 관련이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의 지각적인 발달 상태나 문제를 확인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애가 태어나면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시야가 보통 애들보다 뭐, 더 좁다든지, 물론 애들이 시야가 좁은 건 알고 계시죠? 성인들보다. 혹은 뭐, 시력이 더 낮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태어나면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지나고 나면은, 기초 검사를 통해서 웬만한 것들이 확인이 돼요. 물론 뭐, 우리가 산전 검사도 있죠. 태어나기 전에 태아 검사에서 뭐 우리가 유전적 이상 유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초음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일부만 발견해요. 그래서 어쨌든 태어나서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지각의 어떤 이상 유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심리학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뭐 기본적으로 얼마나 신생아가 자극에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도 봐야겠죠. 아이가 전혀 반응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지각 발달 중에 아까 얘기했던 시야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야를 얼마나 그 범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특별한 검사 아니고 확인할 필요 없거든요. 네. 어쨌든 조금 더 커가면서 뭔가 시야나 이런 부분에 지각에 문제가 있으면 표시가 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거고,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아예 영유아의 지각 발달에서 반드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확인할 게 뭐냐. 여러분들 습관화라고 들어봤어요? 헤비추에이션. 습관화가 뭐지 혹시? 일단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 중에서 혹시 심리학 전공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6명. 심리학 전공, 학부나 대학원. 그래도 심리학이요. 자, 심리학 유사가 뭐 그러면. 반 이상이 그러면은, 요거 시험 준비하면서 이걸 심리학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헤비추에이션, 습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한 방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 우리가 어디, 뭐 놀러를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집에 있는데 저녁에 밤에 우리 동네에서 총소리가 딱 났어요. 그럼 총소리 딱 났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근데 조금 이따 두 번째 총소리가 났어요. 그럼 첫 번째보다 더 강하게 느낄까요? 첫 번째보다 덜 깜짝 놀라요. 한 총소리 10번 났어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덜 깜짝 놀라요. 이게 같은 자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의 어떤 민감성이 떨어진다. 이게 헤비추에이션 습관. 제가 왜 습관을 강조하냐면 습관화는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자극에 습관화가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 습관화가 만약에 이게 이제 습관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습관화 정도라고 합시다. 만약에 습관화 정도라는 게 이제 자극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지는 건데, 만약에 이 습관화 정도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민감성이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성인들 같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웅 소리가 나죠? 저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습관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민감도가 유지되면은 저 윙윙 소리가 계속 처음에 느꼈던 그 강도로 계속 여러 번 들리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생존과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습관화. 근데 애들은 그러면은 애들한테도 중요하죠. 성인들뿐만 아니라. 근데 습관화가 연구를 해보니까